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호르몬이 정상이 아닐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불편함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 속에 들어있는 모든 호르몬의 양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호르몬의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되면 몸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호르몬 불균형의 증상은 불균형이 생긴 호르몬의 종류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성에게 나타나는 호르몬 불균형의 증상으로는 기분 변화, 변비 또는 설사, 불규칙한 생리주기, 불임, 생리 중 복부 또는 허리 통증, 낮은 성욕, 불면증,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또는 감소, 부서지기 쉬운 뼈, 다모증 또는 과도한 모발 성장, 피부 발진이 있고, 남성에게 나타나는 호르몬 불균형의 증상으로는 성욕 감퇴, 발기부전, 근육량 손실,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 성장이 감소함, 가슴 부위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호르몬 불균형이 만성화되어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을 포함한 당뇨병이나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포함한 갑상샘 질환, 비만, 여드름, 여성과 남성의 불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무월경, 무배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규칙한 생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나 질병을 겪지 않고 나아가 겪고 있던 이러한 증상이나 질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르몬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을 모두 찾아서 없애야 하는데, 그 이전에 주목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나 조직의 세포들은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서 수행하며,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장기나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시간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들인 내분비샘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장기와 조직에서 필요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되어 장기와 조직에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내분비샘의 호르몬 생산 세포 유전자에는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의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지도 지나치게 적게 생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생산하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의 호르몬을 생산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호르몬 생산 세포의 유전자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이러한 전능 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떤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을 생산하는지 살펴볼까요? 호르몬은 갑상샘이나 갑상선처럼 샘이나 선이라 부르는 여러 장기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로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장기나 피부, 근육, 기타 조직에 메시지를 전달하여 신체에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샘들을 내분비샘이라 부르는데, 우리 몸에는 이러한 내분비샘이 뇌에 있는 쇠곡과 갑상샘, 가슴샘, 부신, 이자, 고환, 난소 등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50종류가 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며, 호르몬은 음식물 소화를 비롯한 신진대사, 성장과 발전, 혈압과 혈당, 체액, 전해질, 체온, 수면과 기분, 생식과 성기능과 같은 중요한 생리적인 활동을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뇌에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송과샘이라는 세 개의 내분비샘이 있는데, 시상하부는 내분비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며 기분,
배고픔과 갈증, 수면 패턴 및 성기능을 포함하여 신체의 많은 과정을 통제합니다. 뇌의 기저부에 있는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부신, 난소 및 고환과 같은 여러 샘을 통제하는 호르몬을 만들며 송과샘에서는 잠을 자게 만드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 수면 주기를 관리합니다.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샘인 갑상샘에서는 신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인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4개의 작은 샘인 부갑상샘에서는 심장, 콩팥, 뼈 및 신경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칼슘 수준을 조절하고 각 콩팥 위에 하나씩 있는 2개의 부신에서는 신진대사, 혈압, 성적 발달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혈당을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절하며 여성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을 분비하여 성인 여성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생식 주기를 도우며 생리를 조절하고 임신을 돕습니다. 남성의 고환에서는 정자를 만들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분비하여 정자 생산, 근력 및 성욕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들이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여러 내분비샘에서 다양한 호르몬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적절히 생산하여 장기와 조직으로 보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호르몬 생산과 전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호르몬 불균형은 왜 생기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내분비샘에 생기는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과 만성 스트레스, 열악한 식습관과 영양, 비만, 각종 약물의 오남용, 독성 물질이나 오염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들기도 하는데 호르몬 불균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손상되는 DNA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유전자에 의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르는데 손상되는 DNA의 수와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적어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며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많아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이러한 세포들이 많은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는 DNA로 구성된 세포 안의 유전자 가운데 어떤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되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호르몬 불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분비샘의 호르몬 생산 세포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최고명의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분비샘의 호르몬 생산 세포에 대한 갑질이고 동시에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호르몬 생산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갑자기 찾아와 호르몬제나 어떤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거나 갑상샘 암 절제 수술로 갑상샘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처럼
호르몬이나 호르몬제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호르몬이나 호르몬제의 효과가 일시적임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호르몬 생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갑상샘 기능 항진증처럼 어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 호르몬 생산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약물의 효과는 일시적임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호르몬 생산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내분비샘 호르몬 생산 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하여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